네, 상규님 어서 오시고요. 윤영님 어서 오십시오. 아메리고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면요, 지금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6분입니다. 태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0월 30일. 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무난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역시 좀 전강후약 흐름은 있었어요. 이렇게 나스닥 시장 흐름을 보면요. 보시다시피 오전장에는 제법 오르다가 오후장 되니까 좀 신비하해졌는데 역시 주말이란 부담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데일리를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 지수가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수천 발 로켓 발사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지도자라는 거는 참 중요하다. 저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못 만들고 저렇게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민족의 수준이 그렇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하마스가 자기들도 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공격을 저런 식으로 하면 엄청난 보복을 당할 거다. 그래서 영화 신세계 보면 내가 지금 칼춤을 한번 쳐줘야 되나?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들이 피해를 엄청 볼 걸 알면서 이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신해서 칼춤을 쳐줬는데요. 그러니까 하마스 지도자를 카타르 호텔에 지금 호화롭게 머무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도자라면 당연히 가자 지구에서 고통을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카타르에 앉아가지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서 자기 민족들은 죽어나가고 자기들은 또 이란 이런 데서 뒷돈 많이 받겠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뽑은 민족들이 우리로서는 상상을 다 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제가 요즘 영상을 보니까 어떤 전쟁은 하면 안 되겠더라. 요즘 무기가 너무 강력하고 정확해가지고요. 지금 가자지구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도인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금요일마다 1% 이상씩 빠졌어요. 나스닥이. 근데 지난 금요일은 0.4% 올랐다. 전강 후약이었지만 그때도 이 정도면 괜찮았다. 주말마다 회피하려는 심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나스닥이 수요일, 목요일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별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유가는 좀 올랐는데, 이제 지상전에 돌입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탱크 등이 가자지구에 다 진입을 했는데, 그 때문에 올랐지만 국제 유가도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새로운 일이 크게 한번 벌어지면 몰라도 지금 상태 가지고는 이제 시장은 중심은 바통은 국내로 넘어왔다. 미국인 금요일 미국 시장 가지고는 우리 시장에 올 영향을 예상하기는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주말에 지난주 후반부터 제일 많이 나온 얘기들이, 이게 포드 주가인데요. 포드가 폭락을 했죠. 포드가 3분기 실적도 안 좋고, 지금 미국 자동차 중에는 포드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요. 하면서 제일 이슈가 전기차 120억 달러. 120억 달러면 한 16조 넘죠. 투자를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투자에 맞춰서 하기로 했던 SK 온과 하던 블루오벌이죠. 블루오벌 합작법인데요. 블루오벌의 투자도 연기하겠다. 이 공장입니다. 비용 절감 얘기를 내놔야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앞서서
이 테슬라의 머스크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자동차 구매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테슬라는 아주 훌륭한 배지만 그래도 풍랑이 치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기차에 관련한 부정적 뉴스들은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한 주 내내 우리 시장 다 코스피는 다 팔고 코스피는 오히려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보면 외국인이 한 거를 보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HG 화학, 이거는 배터리 업체들,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본다.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라기보다는 한국을 비중을 줄인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은요, 매매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소리. 그러니까 잘 안 산다 이 얘기죠. 안 산다. 파는 거는 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주식을 줄이는 분위기. 그리고 포스코, 유한양행, 카카오, 공통점은 그동안 많이 빠졌다는 건 최근에. 그래서 이런 걸 다 쇼커버링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는, 네, 쇼커버링 정도. 쇼커버링이라는 거는, 공매도 했던 거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는 공매도 쳤던 거 이제 채워넣는 수준이고, 하는 거는 배터리와 한국 비중을 좀 줄이는. 그래서 지금 주식 사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면 에코프로 BM은 지금도 팔았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사는 건 에코프로, 포스코 DX, 포스코 엔텍 공통점이 있죠. 작년 7월 이맘때 난리가 났던. 그래서 에코프로도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포스코 DX도 그렇고 공통점 역시 이것도 쇼커버링 성격이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생각은 양시장에 대해서 코스피는 순매도하고 코스닥은 지난주에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생각은 배터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 사는 거는 쇼커버링 정도. 이 정도다. 배터리 업체에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도 누차 말씀을 드렸죠. 양극재 하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너무 최종 단계에 집중돼 있다. 네, 소재는 다 사와서 소재 부분은 아주 없고 윗부분만 잔뜩 양극재부터 해서 배터리까지 이게 매출 내기가 좋죠. 소재는 잔뜩 사와서 이렇게 하는 구조다. 양극재라는 거는 70%가 네, 원가다. 금속 가격이다. 원가가 아니고 금속 가격이다. 나머지 30% 가지고 월급도 주고 이자도 내고 투자도 하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잘나야 한 7%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는데 잘나야. 그런데 배터리 업체도 안 좋고 자동차도 전기차 메이커도 안 좋은데 양극재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자동차 부품 업체들 보면요 한 3% 잘나면 5%였다가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수익이 좀 좋으니까 한 7%까지 올라가는 기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업체는요 통상 한 1%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는 3%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렇게 먹고 살아 이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적으면 1%에서 잘나면 한 5%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에 그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양극재가 우리나라만 만들고 세계 최고로 만들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건 국뽕 같은 소리고요. 구조로 보면 힘들다. 하지만 소재는 이제 중국 때문에 중국이 맨날 흑연 수출 규제하고 IRA도 중국 걸 쓰지 말라고 하니까 소재 부분이 이제 육성해야 되니까 소재 쪽은 좀 유리하다 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2차 전지 쪽은 무거워서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2차 전지는 생각보다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난주 외국인 동향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뭐냐? 지난주 보면요,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3일이나 되네요. 오호. 코스닥은 이틀이지만 금요일도 선방했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2승 1무 2패, 코스피는 3승 2패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크게 빠졌잖아요. 1.8%나 하락했음에도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람도 그 고문 받는데 그런다더라고요. 뭐든지 처음 맞을 때가 아픈데 자꾸 맞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맞아도 그냥 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상처가 나다 보면 굳은 살이 배기듯이 뭔가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많이 묻다 이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빠르진 않지만 예전하고는 약간 달라지는 느낌? 그 다음에 신영도 마찬가지예요. 신영도 10월 23일부터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24일 같은 거는 양시장 합쳐서 4천억씩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그래서 최근에 9월 22일부터 신용이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양시장이 지금 20일 거래 동안 2조 7천억이나 줄어들었다. 네. 이게 개인 투자들의 참 눈물겨운 어쩔 수 없는 매물이긴 하지만 보면 시장의 수급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보 부정 매물도 좀 감소하고 있고 등락 종목 수도 지난주에는 뭔가 이전보다는 좀 힘이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라 본다면 특히 금요일은 목요일날 나스닥 지수가 큰 폭 하락했지만 반등을 했다. 이런 점 등등 그 반등을 하더라도 등락 종목 수도 상승 종목 수가 괜찮았다 본다면 뭔가 변화의 조짐은 뚜렷하지 딱 꼬집어서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JLK 같은 경우가 올랐는데 이건 상당히 알맹이 있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료 AI들이 다 루닛부터 뷰노, 딥노이드 다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분위기가 여타로 이어질지 그것도 오늘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 지금 다만 부정적인 건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 코스피 상장하죠. 기관 투자자들한테 공모가를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최하단 걸릴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공모가 최하단보다 더 나쁘게 나오면 상장을 철회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상장한다고 볼 때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될 때 두산의 주가가 어땠는지 우리가 여실히 봤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니까 두산의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 안고가 또 하나 빠져나가는데 찐빵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또 그런 환경이 있어서 참 코스닥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시총 1, 2위 종목인데 워낙 영향력이 커서 이들이 바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바닥이 언젠지는 예측이 힘들다. 분명한 건 조기에 크게 돌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대할 만한 거는 지금 의료 AI가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바이오, 로봇,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9월 12일부터 엄청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빠지더라도 우리는 간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든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BM이 빠지더라도 다른 소재들은 나는 움직인다. 나는 갈 수 있어. 이런 차별화 흐름을 보이든지 코스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빠지더라도 네, 우리는 갈 길을 간다.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같이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될 상황인데요. 우리가 제일 희망하는 물론 전체 다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네, JLK에서 보듯이 뭔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JLK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 이 JLK, JBS 10K라는 여기에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10월 26일 날 계약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비급여 코드를 이제 등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코드가 중요하죠. 코드가 등재돼야 네,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죠.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받으면 건강보험은 당장은 되지 않으나 실손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 비용으로 부담하고 실손보험을 통해서 좀 일부를 보전받는. 네, 이게 대학병원에서는 이게 이제 8만 원인데 이게 뭐 하느냐 하면 뇌졸중 우리가 뇌졸중 환자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두 주변에 뇌혈관이 터지든지 해서 몸의 절반이 불편한 분들, 심하면 돌아가시는 거고요. 그런 분들 자주 보는데 나이가 들면 60세 이상이 많으시죠. 그분들인데 이 JBS 01K가 그 MRI, CT나 MRI를 보고 많이 학습이 됐겠죠. AI로. 요 사진을 볼 때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네. 의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8만 원 아끼겠어요? 뇌졸중이 되면 내 몸이 내가 죽거나 내 몸의 반이 불편해지는데 그 8만 원이 아까워서 그거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8만 원도 결국 또 실손보험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제는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20만 원 받는 데도 있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실손보험을 돼서 좀 돌려받을 수도 있고 처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상승은 그냥 꿈, 희망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당장 매출이 됩니다. 매출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의미가 있는 게 AI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지금 건강보험 코드 비급여를 적용을 처음입니다. 첫 사례입니다. 그러면 렵타, 루닛이라든지 딥노이드 이런 데도 다 이미 건강보험에 신청을 많이 해놨겠지 않겠습니까? 네. 첫 사례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의외로 우리나라가 좀 늦죠. 우리나라가 모든 게 빨랐는데 이번에 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AI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그래서 그동안 보면 네, 이런 AI 관련주들은 성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루닛 같은 거 328, 1306 한번 보시면 여기는 실적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를 전망하실 때 얼마나 매출이 성장하느냐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루닛 리포트 썼을 때 이때가 한창 올라갈 때죠. 시총이 3조입니다. 3조인데 그때는 제가 시황에 따른 매매예요. 그냥 단타하십시오. 손절매 원칙 지키십시오. 이런 뜻인데 지금은 이제 1조 7천억이 됐어요. 지금은 좀 만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다시 이 종목 리포트 쓰라고 하면 지금은 쓰면 이제 제가 지금 긍정적 관찰 정도 쓰겠죠. 근데 3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출이 고성장이 중요하고 그 후에는 영업이익이 따라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아마
10년 후에 매출 10조, 영업이익 3조 이렇게 지난번에 IR 하지 않았나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고성장할 거다. 이게 결국 프리미엄, 주가 프리미엄이거든. BR이 높다.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성장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가지고 지금 아이고 영업 적자 이거 어떻게 투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주식을 보는 안목이 없는 거죠. 성장성이 중요한데 JLK는 지금 야무진 의미 있는 성장세로 진입해서 또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는 부족하다는데 의사를 좀 뭐랄까 부족한 의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AI 아닙니까? 네, CT나 MRI 같은 거 그 뭐 경험이 부족한 의사보다는 이렇게 많이 그동안의 사진을 이 AI가 학습을 해서 AI가 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재료들은 있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그걸 오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소피님 어서 오십시오. 제예수건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 3분 남았는데 오늘 시장은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제법 하락 출발로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하락 출발한다면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무겁겠죠. 주말에 2차 전지에 관해서 네,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와서 2차 전지 쪽에 이런 약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깔아앉힐지 아니면 에코프로야, 에코프로 BM이야, 뭐 배터리 업체야 당신들의 일이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소재들은 우리는 좀 달라요 할지 아니면 2차 전지가 전체가 좀 무겁다 하더라도 네, 코스닥 전체 아니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한 쪽은 약한 쪽이고 우리는 네, 그동안 많이 하락했고 우리는 전도 유망하니까 우리는 갈래 하는 차별화 흐름을 보일지 그게 오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 분위기 때문에 일단 출발 분위기는 나쁘게 나오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개장 후의 흐름을 계속 살펴봐야 되겠다.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지금 개장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동안 준비하시고 1분 30초 개장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